선택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선택 문제와 관련해서 최대값, 최소값 같은 특정 i번째 수를 찾는 그런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범용적인 알고리즘보다는 그것만 찾아주는 특수한 알고리즘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뭐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찾는 문제라든지 두 번째로 큰 최소값, 뭐 최소값 이런 거는 그 전용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K번째, 어떤 K번째인지 모르는데 K번째 애를 찾는 선택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면은 앞에 나왔던 것보다 이제 범용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이때 우리가 이제 활용하려는 거는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거는, 물론 찾아야 되는 게 많다. 특정한 K번째만 찾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정렬해서 찾는 게 더 깔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렬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듯이 설명해 드렸듯이 그 선택 문제는 선형 시간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렬하고 한다는 거는 n 로그 n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ON에 이제 K번째 요소를 찾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나? 그런데 우리가 K번째 애를 찾고자 할 때는 모든 요소를 다 정렬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다 정렬해서 찾을 수 있는데, 다 정렬하지 않고도 K번째 요소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해가되 K번째 찾으면은 중단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빠른 정렬 알고리즘이에요. 빠른 정렬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냐면 피봇을 이용해서 분할을 합니다. 피봇을. 그리고 그렇게 분할하고 나면 피봇은 올바른 위치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피봇을 우리가 랜덤에 선택했는데 분할했는데 걔가 K번째야. 그럼 K번째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빠른 정렬을 좀 활용하면은 빠르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볼 거고요. 그런데 빠른 정렬은 우리가 이미 학습했듯이 확률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인 알고리즘 말고 결정적인 방법으로는 ON에 K번째 애를 범용적으로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맨 마지막에 써 있는 것처럼 정렬하는 것과 또 정렬하는 과정을 이용하는 것 모두 기존 배열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기존에 이 배열은 정렬되어 있지 않겠죠.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K번째를 찾으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 알고리즘에 넣었더니 데이터가 다 뒤죽박죽 될 수 있어요. 찾으려고 정렬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기존 데이터가 바뀌는, 위치들이 바뀌는 건 원치 않고 K번째를 찾고 싶으면은 뭔가 복제를 한 다음에 입력해 주어야 되겠죠. 아니면 이 알고리즘 수행할 과정에서 데이터가, 위치들이 K번째 찾고자 하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기억해 두시고요. 자, 확률적 선택 알고리즘.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빠른 정렬을 응용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빠른 정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봇을 중심으로 피봇에 보다 작은 것과 피봇보다 큰 걸로 배열을 분할해 줍니다. 그리고 그 피봇은
원래 그 피벗이 있어야 될 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요소를 찾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럼 랜덤 피벗 선택해서 1차 분할해요. 근데 피벗이 세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K번째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피벗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왼쪽에 있는 애들은 후보로 해서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해야 되는 것이 정렬할 때는 피벗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지면 그 나눠진 왼쪽도 재기적으로 정렬해야 되겠고 오른쪽도 재기적으로 정렬해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 피벗이 세 번째 위치를 하게 되면은 피벗보다 작은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애들은 이 문제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재기를 어디만 하면 돼? 반대쪽만 하면 돼요. 즉, 빠른 정렬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했냐면은 정확하게 반을 나누면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얘가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도사 정리에 넣어보면은 만약 정확하게 늘 반으로 쪼개진다 그러면은 ON에 되겠죠. 근데 지금 확률적인 거니까 항상 2분의 n으로 파티션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빠른 정렬에서 배웠듯이 두 번에 한 번꼴로는 좋은 파티션으로 해서 줄여나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평균적으로 얘와 성능이 같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빠른 정렬을 이용한 정렬은 선형의 ON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보면 파티션 한 다음에 Plog이 내가 찾고자 하는 I이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고, 찾은 거고, 찾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 Plog 위치에 따라서 왼쪽에 대해서 재기적으로 Rselect 하든가 오른쪽에 대해서 Rselect를 진행하면 돼요. 즉, 두 쪽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인데 이거 뭐 반복적인 얘기인데 Rselect 알고리즘에서 피벗이 가장 최악으로 선택되는 경우는 N제곱이 되겠죠.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 그렇죠? 가장 최선을 선택되면은 요거가 되겠죠. 반씩 쪼개지니까. 그래서 도사 정리 2에 해당돼서 얘는 Tn은 ON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빠른 정렬에서 그 수학적으로 분석하였듯이 얘는 평균적으로 ON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에 한 번꼴로는 좋은 분할로 내려갑니다. 좋은 분할보다 더 쪼개져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좀 더 그 수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얘는 Rselect는 재기호출 밖에서는 파티션 하는 게 비용이죠. 그게 선형이니까 선형 비용을 씁니다. 그리고 이 특징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매번 하나의 재기호출만 합니다. 그리고 각 재기호출마다 처리하는 입력의 크기는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크기를 이용해서 함수의 진행 정도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측정해 가지고 실제 평균이 ON인지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다루는 배열의 크기가 요 사이면 4분의 3
안쪽이면 75% 안쪽이면은 phase J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J가 0일 때는 그러니까 75% 여기죠. 그러니까 원래 크기에 0일 때는 이 크기가 있으면 남는 게 75%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페이즈 1으로 들어간 거예요. 페이즈 0에서 그러니까 페이즈 0은 75%가 남은 거예요. 제가 빵 프로가 되면은 이제 찾은 거죠. 그래서 가장 바깥 아스펙트 호출은 페이즈 0에 있다고 하고 피봇의 선택마다 페이즈가 증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되게 작게 나눠져 가지고 줄어들지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는 특정 페이즈를 왕창 스킵해서 더 확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XJ를 페이즈 J에서 일어나는 재기 호출 수라고 가정하면은 이 몇 번 만에 최대 몇 번 만에 75% 줄어들까요?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N개 원소들이 있을 때 그 중에 반은 25, 75로 분할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대 두 번 내에 페이즈를 바뀔 거예요. 페이즈가 왕창 건너뛸 수 있지만 페이즈는 최소 두 번에는 우리가 바뀐다는 건 대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간 복잡도는 각 페이즈에서 일어난 재기 호출수 곱하기 이제 크기, 그때의 크기, 대략적인 크기를 다 더하면은 이제 그 전체적인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조금 정리해 놓으면 요 뒤에 부분은 요 꼴이 돼요. 요 꼴. 그래서 한 페이지에서 재기 호출이 여러 번 일어날 수도 있고 빵번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번 일어나서 페이즈가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25, 75 스플리트를 해주는 피벗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요소의 반은 그걸 해줘요. 늘 반은 그걸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대되는 이 XJ는 이 이내라는 거예요. 최대 두 번이면은 그 다음 페이즈로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우리가 전체적인 기대하는 성능은 이 성능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쭉 빼면 남는 거는 요게 이렇게 되는데 얘는 2예요. 2. 이 XJ는 XJ의 기대값은 2예요. 2보다 작으니까 최대 2라고 잡으면 이제 ECN이 되는 거고 요게 되는데 얘는 4분의 3이니까 1보다는 작죠. 1보다 작으면은 얘는 요 꼴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략. 그래서 8cm보다는 최대 8cm보다는 작다. 그래서 ON이다. 근데 뭐 이렇게 복잡한 수학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빠른 정렬을 이해했으면 그 빠른 정렬을 이해한 걸 그대로 여기에 적용해서 생각해도 돼요. 빠른 정렬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은 이 2번에 1번꼴로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원리가 계속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학적인 얘기도 좀 했는데 이 셀렉트 알고리즘 요거 있죠. 예. R 셀렉트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선형의 어떤 위치든지 다 찾아줄 수 있고 얘 알고리즘은 우리가 개발한 그 빠른 정렬 알고리즘을 조금만 수정하면은 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정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얘의 아이디어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파티션을 우리가 빠른 정렬을 위해서 파티션에서 찾아가는데 확률적 알고리즘이었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그 피벗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피벗을 결정하게 되면은 선형 시간에 똑같은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아까 봤던 방법,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빠른 정렬 R 셀렉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R 셀렉트에서는 그 피벗을 랜덤하게 결정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걔를 랜덤하게 결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랜덤하게 결정을 안 하고 결정적인 방법으로 피벗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정적인 방법으로 괜찮은 피벗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선형이 되겠죠. 그러면 결정적인 방법으로 그 괜찮은 피벗을 어떻게 선택을 하냐. 이제 거기가 핵심적인 아이디어일 텐데 이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은 생각은 median of medians. 그러니까 중간값들의 중간값을 이용해서 피벗을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배열이 있으면 그 배열을 5개씩 쪼개요. 5개씩. 5개씩 쪼갠 다음에 그 5개에서 중간값을 찾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 5개에서는 8이 중간값이 되겠죠. 요 안에서는 6이 중간값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9가 중간값이 됩니다. 그럼 이 중간값들 중에 중간값을 찾아요. 그러면 8, 6, 9면 중간값이 8이 됩니다. 그리고 이 8을 피벗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피벗으로. 그러면 이 8은 정확하게 2분의 n으로 쪼개주진 않죠. 정확하게 2분의 n으로 쪼개주진 않은데 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좋은 애가 그 25, 75 분할을 해주는 애들인데 얘는 그나마 좋은 애예요. 그 안에 포함된. 정확하게 2분의 n으로 나눠주지 않더라도 좋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계속 이 방법을 쓰면은 좋게 나눠주니까 더 빨리 이제 수렴이 되겠죠. 끝을 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중간값을 찾는 것을 한다는데 이 중간값을 찾는 이 과정이
과연 선형일까? 그게 이상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는 했어요. 5개씩 쪼개서 거기서 중간값을 찾고 그 중간값들의 중간값을 찾아서 걔를 피벗 쓰겠다는 건데, 이제 얘가 결정적인 알고리즘이 되기 위해서는 이 찾아가는, 여기서 8을 찾는 이 비용이 선형이 돼야지만 전체가 이꼴이 돼서 선형이 되겠죠. 어? 어. 원래는 이제 그 R셀렉트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제가 D셀렉터 써놨는데, 어쨌든 요 빨간색 choose pivot을 선형으로 찾는 거예요. 확률을 쓰지 않고 선형으로 쓰는 건데, 쟤는 정확하게 중간값은 아니라 중간값과 매우 가까운 그런 값을 선형에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애들을 5개짜리 크기로 다 나눈 다음에 그 5개짜리 들에서 중간값들을 찾아요. 그리고 그 중간값을 찾은 애들을 C라는 별도 배열에 옮깁니다. 옮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 C에서 또 중간값을 디셀렉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중간값들의 중간값이 되겠죠. 이 디셀렉트는 원래 i번째를 찾아주는 애잖아. 근데 여기서는 요 C에서 전체 구간에서 10분째 n, 그러니까 그 애들 중에 이제 그 중간값을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이용해서 파티션하고 또 반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요 C를 만들 때 새로운 배열에다가 만들지 않고 현재 배열에서 아까 그림처럼 이쪽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이쪽으로 옮겨서, 그러니까 추가 공간을 쓰지 않고 이 하는 과정에서, 파티션 하는 과정에서 이 중간값들을 차례차례 이쪽으로 옮깁니다. 요 애들과 수업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얻어와서 여기서 8을 쓰고 파티션 하고, 그러면 파티션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진행하는 거예요. 5개씩 쪼개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재교출을 이렇게 이제 원래는 이제 얘랑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분석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여기 choose pivot을 그냥 원래 deselect를 사용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deselect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deselect를 만드는 그 형태로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25개가 있다, 데이터가. 그러면 걔를 5개씩 쪼개면은 25개가 나오겠죠. 그 25개에서 그 중간값들을 또 찾고, 그것들을 모아서 또 재기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 5개가 남겠죠. 그럼 5개에서 최종적으로 중간값을 찾아가면 돼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 알고리즘을 고안한 사람들은 5분인데, 이 5명 중에 4명이 튜링 어워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사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 내는 게 일반적인 사람은 하기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제 뒤에 가서 핵심을 좀 보고 다시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면은, 이제 그 피벗을 선택하는 그 부분이 결국은 핵심은 선형이 돼야 된다는 거죠. 5개씩 쪼개고 그 5개에서 중간값을 찾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모은 다음에 또 얘네들 5개씩 나눠서 또 중간값 찾고, 이걸 재기적으로 쭉 찾아서 최종적으로 그 값을 찾아야 되니까, 그 찾는 부분이 선형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게 왜 선형이냐? 핵심은, 그 중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은 5개씩 쪼갰잖아요. 근데 이 5개를 정렬하고 그러니까 5개에서 이 5개에서 중간값을 찾는데, 그 5개에서 중간값을 어떻게 찾냐? 어떻게 찾냐 하면은 정렬하라는 거예요. 5개짜리를. 그럼 5개짜리를 정렬하면 그 자체로는 n 로그 n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5개의 요소만 우리가 늘 정렬하는 거니까, 그 5개의 요소를 정렬하는데 얼마나 큰 비용이 들겠죠. 그 비용을 120이라고 잡읍시다. 늘 고정적으로 5개만 정렬하니까 그 비용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알고리즘 써서 걔를 소팅하든 간에 그 소팅 알고리즘이 5개를 정렬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 비용은 뭔가는 값이겠죠. 그거를 120개라고 합시다. 실제로는 120개가 안 될 수 있어요, 연산이. 근데 하여튼 120개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수수 피벗의 비재기진 부분의 비용은 전체 n을 5개로 쪼갰잖아요. 5개씩으로 쪼갰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연산은 그 구분들을 정렬하는 데 소요되는 연산은 24n이라는 거예요. 선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머릿속으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전체 n개를 정렬하면 비용은 n 로그 n이에요. 우리가 따질 때. 그런데 전체 정렬하지 않고 5개씩 쪼개서 5개씩 정렬해 놓는 거는 24n, 즉 선형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는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그 고정 비용들이, 조그만 비용들이 5분의 n개 정도의 작은 그러니까 구간들을 정렬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합하니까 24n 정도 된다는 거예요. 선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은 이 알고리즘을 이렇게 표현하면은 여기서 디셀렉트 있고 여기서 디셀렉트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여기서는 5분제 t 크기의 디셀렉트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t를 5개씩 쪼개가지고 거기서 중간값을 취해서 c 배열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c 배열의 크기는 5분제 n입니다. 이 제기 턴에서는. 그래서 5분제 n 비용이 여기서 소요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5n입니다. 5개씩 쪼개서 정렬해서 중간값을 찾는 거는 24n. 선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파티션하는 비용도 선형이에요. 나머지도 다 선형이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은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에 이제 소요되는 비용이 여기서 재교출해가지고 미디언의 찾는 그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걔를 이용해 파티션 한 다음에 재교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교출하는데 아직 얘의 크기가 얼마 될지 모르는데 얘는 2분의 n에 가까울 거예요. 요 애는. 얘가 미디언이니까 얘를 통해서 찾은 그 파티션을 갖고 그 피벗 갖고 분할했으니까 여기의 크기가 2분의 n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조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2분의 n이 아니라 실제는 10분의 7 정도 돼요. 전체 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10분의 7n이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 말하셨는데 자, 5개 갖고 한번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 5구간이 나눠졌는데 얘들의 중간값이 6, 15, 13, 8, 17이에요. 그럼 이 5개 값의 중간값은 또 뭐예요? 13이죠. 그럼 이 13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 빨간 부분들은 13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분할이 돼서 왼쪽으로 간다면 그쪽으로 작은 거고, 이쪽 애들은 13보다는 큰 애예요. 그러니까 그 수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0분의 3 정도는 그 피벗보다는 작다는 거고, 아니면 10분의 3 정도는 그 피벗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나타내도 이게 5개씩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나눠진 거. 그리고 이게 큰 값들이죠. 큰 값들이고 이제 밑에 있는 게 작은 값들이에요. 요 5개 중에서는 요게 작은 값들이고 큰 값들이고, 이 5개씩 나눴을 때 얘네들을 싹 재정리해가지고 얘들의 중간값들을 쭉 정렬되어 있는 상태로 놓으면은 그 중에 여기에 있는 애가 우리가 선택할 피벗이죠. 그러면 요 피벗을 기준으로 요 애들은 얘보다 작다는 게 확신해요. 그리고 요 애들은 얘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얘보다 어떤 관계일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크다. 어. 그러니까 요 아유, 죄송합니다. 요 놓고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 얘보다 작았던 중간값들의 아래 있는 애들은 얘보다 작고 또 얘를 기준으로 요 애들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30%는 존재해.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을 때 어떻게 분할해 주냐면은 못해도 30, 70으로는 분할해 준다는 거예요. 30, 70. 그런데 30, 70으로 분할하는데 30% 쪽으로 가면은 더 좋은 거죠. 30%로 가면은 더 빠르게 끝날 거예요.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30% 쪽이 아니라 70% 쪽으로 가겠죠. 더 많은 쪽으로. 그리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worst case에는 계속 70%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요 값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최대 70% 안쪽이다라는 거예요. 얘에 의해서 분할돼서 우리가 접근하는 그 애들의 개수가 70%다. 7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결론적인 거고, 요 자체로는 우리가 도사 정리에 적용할 수는 없는데, 얘를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얘는 ON보다는 ON에 가깝다는 거는 알 수 있습니다. LA나 써놔서 또 이상한데, 하여튼, 특정한, 그걸 구해보면은 선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나오는구나. 그 수학이.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 귀납법으로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T1은 1이고 그 다음에 Tn은 이거일 때 얘가 대략적으로 10n보다는 작다라는 거를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1일 땐 성립할 때고 어떤 K가 주어졌을 때 이 TK는 10CK보다 작다라고 귀납 가정을 하게 되면은 TN일 때는 요건데 요건 CN이고 5분제 N이고 10분제 7N이니까 요 값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요게 성립하는 거죠. 귀납 가정에 의해서. 그러면은 여기를 요렇게 곱해서 정리하면은 10CN 정도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Dselect는 선형에 찾을 수는 있는데 그럼 Dselect를 어디에 쓸까요? 결정적으로 선형에 찾아주는 선택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면 선형이니까 성능이 우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쟤 쓸까요? 얘는 선형이지만 구현하려면 번거롭죠. 5개씩 쪼개서 정렬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현하는 것 자체가 번거롭습니다. 얘나 Rselect나 성능은 차이가 없어요. 둘 다 선형이에요. 평균적으로. 물론 Rselect가
조금 나빠질 때도 있겠지만 rselect는 그 내부적으로 보면 비제기적인 부분에 소요되는 어떤 연산의 수는 dselect보다는 어때요? 훨씬 효과적이죠. 얘는 하는 일은 그 퀵소트에도 그랬지만 랜덤한 값만 찾으면 그걸로 거의 뭐 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얘는 5개씩 쪼개고 그 5개 쪼갠 거를 또 정렬하고 거기서 또 중간값 찾아서 얘네들 또 다 앞으로 옮긴 다음에 그걸 또 다시 거기서 디셀렉트 하고 그래서 또 피벗 찾은 다음에 그거 갖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거 코딩하고 있으니까 너무 번거롭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제시할 수 있죠. 선행에 할 수 있냐? 얼핏 생각하면 못 찾는 것 같아. 방법이 없잖아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갖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은 피벗을 결정적 시간에 찾는 거예요. 좋은 피벗을 결정적 시간에 찾을 수 있으면은 결정적인 시간에, 그러니까 선형 시간에 셀렉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좋은 피벗을 어떻게 선형에 찾을까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5개씩 쪼개서 정렬하고 그들의 중앙값을 이용해서 그들의 중앙값을 가지고 피벗을 쓰겠다. 그걸 피벗 쓰면은 그게 좋은 피벗임을 알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으니까. 또 5개씩 쪼갰을 때 그것을 소팅해 가지고 중앙값을 찾는 것은 또 선형임을 이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캐치할 수 있는 거는 어떤 큰 거를 뭔가 전체적으로 뭘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뭔가 진행하게 되면은 그 비용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구현해낼 때 작은 단위로 뭔가 해서 뭔가 프리프로세싱 하듯이 작은 단위로 쪼개서 각각 작은 단위에 대해서 되게 효과적으로 뭔가 사전 처리를 해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 문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단위로 뭐를 하는 것들을 모아도 그 비용이 선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해될 부분은 요거를 좀 우리가 늘 머릿속으로 뭐 별로 활용할 데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큰 거를 정렬하면 n 로그 n이지만 5개씩 쪼개서 또는 그보다 작게 쪼개가지고 소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의 비용은 선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